안녕하십니까, 박종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남성분들이 강간죄, 중간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나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내용들. 이렇게 성범죄와 무고죄가 상당 부분 관계가 있고, 성범죄로 고소당하신 남자분들이 다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무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고죄는 우리 형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전통적인 교과서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란 말이에요. 내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행정청을 속여서 형사처벌, 징계를 받도록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과거에는 이 개인과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죄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고소가 같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는 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겠다. 반대로 내가 성범죄를 고소를 했다가 이게 인용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역으로 내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와 무고죄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은 내가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게 전통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법원에서도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들의 대부분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자 입장에서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 받게 되면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되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갔지, 돈도 들어갔지, 시간도 엄청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회사 직장에도 알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한 상황을 고소한 여성분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해서 그 간접적이나마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남자분들의 심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법원에서 왜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도 대부분 남자 쪽에 패소 판결하냐면, 이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의 무죄 판결 내지는 무혐의 처분이 동등하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에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까지의 그렇게 강력한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때는 남성을, 즉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 내지는 형사 처분을 내린다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강간, 중간간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성범죄 사건이 판결로 가기까지는 조금 애매해서 남성에게 어떤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여성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됐을 때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실제 다뤘던 사건들을 조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